오늘은 생닭을 가지고 백숙을 끓였습니다. 2마리를 넣었네요. 맛있게 먹어야죠. 오토바이 사고 처음으로 타려고 하는데 타이어 바람이 빠져있네요. 진짜 당황스럽네. 이걸 어찌해야 되나. 오토바이 수리점을 찾아봐야겠네요. 타이어 시작하자마자 안 좋네요. 중고의 문제점인가 이게? 일단 이거 자전거 펌프로 하니까 바람이 들어가네요. 구멍이 2개 있는데 밑에 자전거고 위에는 오토바이 가능하네요. 바람을 일단 넣고, 일단 바람을 넣으면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가서 주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30분에 한 번씩 바람 넣어주면 괜찮더라고요. 심하게 빵꾸 난 건 아니라서. 일단 타이어가 주문을 해놨으니까 올 때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고, 가능하면 주행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뭐 타이어 금방 올 테니까 오면 교체 후에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목적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도 할 겸 마트에 들려서 잠깐 노트도 좀 사고 하려고 합니다. 들고 다닐 만한 노트가 없어가지고 하나 사려고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렇게 필기를 하면 좋은데, 핸드폰에 기록하자니 좀 애매하고,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그래서 들고 다닐만 하기는 한데 아이패드 미니가 좀 무거워요. 살짝 펜도 쓸 수 있어서 뭔가 장점은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좀 무겁고, 그리고 펜으로 쓰는 이 감성이 없어. 그 태블릿으로 쓰는 것은 뭔가 디지털에 낙서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살짝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샤프도 심 두꺼운 거, 연필 같은 심이 들어가는 샤프도 샀었고, 직접 필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니까 좋긴 한데 아직도 저에게 습관이 들진 않았어요. 좀 필기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근데 정말 좋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보면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놓으면 다음에 한번 훑어보면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걸 하려고 했었지 하는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원래 보통 잠깐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아예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려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게 거의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마치 꿈을 꾸고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억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듯이 꿈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27살 후반이죠. 거의 이제 28이 되기 직전에 회사를 취직을 했어요.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다니면서 같은 회사에 거의 8년 정도 근무를 했죠. 이직하는 거는 딱히 뭐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벌써 회사 그만둔 지가 2017년 12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18, 19, 20, 21, 22 벌써 5년을 채웠네요. 만으로 5년 채우고 벌써 반이 왔으니까 5년 반이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뭘 했냐면,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제가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랑 뭐 기타 다른 코인들 채굴을 했었는데, 이때 2017년에 채굴이 되게 잘 나갔었잖아요. 18년 초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1월 달부터. 그러면서 좀 힘들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2018년 봄까지는
그나마 좀 버틸 수도 있었고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좀 힘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접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 우즈벡도 갔다 오고 했던 거예요. 우즈벡에 가면은 전기료가 싸다고 해서 채굴을 좀 우즈벡에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와이프의 나라잖아요. 와이프가 우즈벡 사람이니까 그럼 우즈벡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가 제대로 성공은 못하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뭐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회사가 망하고 나서 이제 가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했으면 유지비도 많이 안 깨지고, 그리고 좀 돈을 쓰면서 뭔가를 진행을 하면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 근데 이제 우즈벡에서 어떻게 사람을 잘 사귀어 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아무튼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는 이것저것 해봤죠. 쇼핑몰도 해보고 다양한 것을 해보다가 아까 말한 이제 그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우즈벡에 채굴장을 차렸다고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었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즈벡에 와서 좀 도와달라, 채굴장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못 하시거든요. 채굴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 나가는 중이었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채굴장을 직접 운영을 해봤으니까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일단 기존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저랑 어떻게 보면 맞교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즈벡에 또 1년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년을 우즈벡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을, 제 사업은 아니었죠. 그냥 가서 도와준 거였으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월급만 받고 생활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지가 작년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한 7개월, 6개월 넘었네요. 7개월 정도 됐네요. 7개월 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큰 수익은 없지만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물건도 팔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는 제가 엄청 욕심을 부렸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욕심도 많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업을 하다가 좀 힘들어지게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힘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임창정 사건을 봐도 임창정은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몇백억이나 이제 벌어놓은 연예인이었는데 더 벌어보겠다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서 아이돌까지 키우면서 뭐 200억을 썼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큰 돈을 쓰면서 실패했죠. 그러면서 실패했는데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또 주식을 건드렸는데 그것도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빚도 또 몇십억이 생겨버리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제가 사업을 해서 저도 망해봤지만 주변에 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욕심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만족을 하고 좀 빠지고 생활을 안정시켜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특히 이제 처음 해본 사람들이 특히 이런 실수를 하는데, 이 정도 컸으면 여기서 그 좀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을 내서 더 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돼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같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떠나고, 그리고 빚은 제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떠나면서 같이 사업해서 빚진 거는 자기가 갚지 않겠다고, 왜 돈 벌었을 때 그 빚을 안 갚았냐라고 하면서 저를 좀 비난하면서 그냥 제 명의로 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빚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같이 갚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제가 빚져서 채굴기를 사고 했었던 부분은 그분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약간 삐진 것 같아요. 근데 삐진 것도 좀 저는 황당한 게, 제 우즈벡에서 있을 때 그 우즈벡에 아까 도와줬던 사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니까 좀 삐지셔가지고 제가 좀 그분 편을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모든 전적인 것을 다 공유를 했고, 모든 것을 제가 다 100% 돈을 들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단일도 이거는 내 사업장이다, 이거는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동업자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하고 대화를 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는 저 혼자 우즈벡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금 독단적으로 한 것도 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미팅을 하는데, 우즈벡 사람이랑 미팅할 때 실시간으로 제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업자랑.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저도 대표고 그 사람도 대표고 서로 얘기를 제가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그분이랑 이제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우즈벡에 계신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자꾸 이제 이끌어 가니까 자기가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가셨죠. 그리고는 그리고도 저희 회사 사업자 가지고 또 이것저것 다른 이제 제가 거래처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또 좀 안 좋은 걸 하다가 회사에 빚만 더 생기게 만들고 그 세금을 왕창 두드려 맞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같이 죽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막 이러더니 결국에는 그게 다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그게 다 저희 법인에 그게 짐이 돼 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거를 괜히 건드려 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그 법인 비용에서 잘못된 건 내서 제가 또 같이 갚아야 됩니다.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빌린 돈은 자기는 갚지 않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동업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실 거니까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보시거나 사업을 나이가 있으셔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욕심을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 사람이 상대방이 다 배신 때릴 수도 있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젊어서 그분도 한 10년 전이거든요.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인가 중학교 친구랑 사업을 한다고 커피숍을 차리고 프랜차이즈로 한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배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가 참 그래요. 저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아니면은 내가 10원이라도 더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돈을 쓰면서도 제가 투자를 했지만 그 사람을 그리고 공동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보면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업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대표가 되고, 차라리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 그냥
임원이나 직원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뭐 수익에 얼마를 줄 테니 뭐 같이 경영을 하자. 대신에 지분은 다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배신을 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진짜 흔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꼭 이렇게 배신을 당하지 않더라도 뭐 직원이 돈을 완전 빼돌려서 100억 이상의 회사 자산을 말아먹는 경우도 봤고, 또 어떤 분도 같이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랑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사업이 좀 자기가 봤을 때는 비전이 없었는지 그냥 다 내팽겨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빚은 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지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빚을 다 혼자 떠안아야 되니까 좀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사업은 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얌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근데 생겨요. 근데 저는 뭐 이제는 뭐 사업을 당연히 누구랑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굳이 하더라도 누굴 도와주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굳이 사업을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면 제 친동생이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더라도 저는 제가 모든 권한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줄 거예요.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 가져가거나. 사업에 욕심이 없어요.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면 되지. 뭐 이 정도 마인드라서. 지금 욕심이 많이 없어졌죠. 세상 살아보니까 저도 나름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역시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관계더라도 돈 쪽으로 엮이면 조심해야겠구나. 나는 돈에 진짜 욕심을 막 부리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벌린 일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니까 난 책임 안 져. 이것도 진짜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같이 벌인 일이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누구랑 같이 일을 벌이기가 싫어요. 이제는 그냥 일을 벌이더라도 그냥 혼자 벌이는 거지, 누군가랑 같이 일을 벌이고 같이 뭐를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의 욕심이란, 그리고 조금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기만의 그 생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동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엄청난 오해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을 배신 때리거나 뭐 한 게 없거든요. 전혀. 그냥 의사결정할 때 내가 우즈벡에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연락을 했으니까. 그것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팅 중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같이 있는 우즈벡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더 따랐던 것 뿐인데, 거기서 이제 삐졌는지.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진짜 사업은 계속 같이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삐져버리고 삔또 상해서 나는 떠난다. 이거는 참 책임감 없는 행동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자기가 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우울증이 왔다고 하면서 회사에도 몇 개월을 출석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너무 안타깝죠. 그분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누군지도 제가 밝히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느낀 거죠.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하는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동업을 안 하면은 그런 환경이 안 생기죠.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또 기대거나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할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은 이제 큰 욕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뭔가 잘 해보겠다는 욕심에 그 좀 만사 제쳐두고 좀 일하는 거에 좀 너무 집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근데 제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엄청 약간 열받은 거죠. 아니 왜 좀 같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좀 오순도순하게 사는 게 낫지. 왜 그렇게 좀 너무 111 하면서 사냐. 그러면서 이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가족들인데 가족들과 같이 오손도손하게 지내면서 할 건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뭔가 사업 뭔가 해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와이프한테 좋은 차를 사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티코를 타던 벤츠를 타던 거기에 뭐 동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좋은 차를 사줘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가 좀 더 놀아줘야지, 좀 더 얘기를 해줘야지. 아,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차라리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주는 게 낫지. 되도 않는 뭘 성공해서 잘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버텨봐, 이런 거를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해를 해주면 괜찮아요. 진짜 100% 이해를 해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추신수 아내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추신수가 힘들어가지고 미국 갔을 때 처음에 월급도 한 100얼마? 100얼마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뭐 자식이 2명이었나? 2명인데 내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물가도 비싸잖아요. 물론 생필품들을 마트가 사면 좀 싸긴 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 월세도 비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추신수가 그만 한국 돌아가자,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아니다, 우린 버틸 수 있으니까 더 해라,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해봐라, 진짜 힘들고 우리가 부담되면 우리가 한국 가겠다,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내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파가지고 추신수 아내는 또 눈 실명될 뻔하기도 해가지고 추신수가 많이 괴로웠었대요. 자기 눈을 아내한테 주고 싶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실명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야구 선수인데 눈을 주면 야구 생활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울더라고요, 추신수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경우에는 좀 더 버티면서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신 차리고 가족에게 좀 더 집중하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 그냥 내 스스로도 뭔가 사업에 집중해서 잘 해야지, 내가 잘 해봐야지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인생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 봤는데 노인분이셨어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냥 온갖 짐들로 꽉 채워져 있고 취재진들이 들어갔더니 악취가 났대요. 왜 음식 썩은 냄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악취도 나는데 그분은 방 좀 한켠에 조그만하게 그냥 혼자만 앉아서 또 혼자만 누울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완전 황당한 거죠. 근데 그분이
서울대 법대인가 나오셔가지고 사업까지 성공하셔가지고 네,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셨던 분인데 사업이 망한 거죠, IMF 때. 그리고 나서 큰 집에 살았었으니까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 온 아파트에 그 작은 집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짐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좁은 공간에 네, 설거지랑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니까 네, 음식물 그 쓰레기 냄새까지도 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네, 거기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부자도 돼보고 했지만 그 직원들을 자기가 너무 괴롭혔대요. 직원들을 착취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착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벌 받는 거다. 자기는 이 생활이 그냥 만족한다. 더 이상 욕심도 없고 나는 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네, 그냥 해탈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나니까 인생 진짜 뭔가 허무하다 싶은 거죠. 어차피 저도 뭐 60에서 한 80 사이에는 죽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언젠간 죽어요. 100살까지 살더라도 죽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살까지 살 때 네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네가 아프면 뭐 치료받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면 그냥 고독사 하겠죠. 집에서. 예를 들어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뭐 먹을 수가 없으면 그냥 죽겠죠. 저도 이제 나름 기독교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만몬은 이제 물질, 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섬기려고 한 거예요. 돈도 쫓아보려고 했었던 거고, 물론 한때는 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좀 안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욕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뭔가 잘해보겠다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을 좀 등한시하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살아봐야 인생이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죽으면서 이 금은보화를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살면서 좀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좀 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소크라테스만 봐도 70세에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그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제자들이 많았지만 부자였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다고 많이 증언을 하죠. 자기 입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임무였기 때문에 평생 그게 재밌어서 사람들 만나서 토론하고 하는 게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굳이 세상을 살면서 막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같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더 그렇죠. 저는 이 현생이 끝이 아니라고 믿거든요. 진짜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현생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데, 물론 이제 현생 뒤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건 믿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을지언정 네. 그냥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서 죄 짓지 않고 그냥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딱 그 케이스였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니까 자기는 돈을 벌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주인들이 그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울부짖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돈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또는 뭐 시대를 잘 타고나서 아니면 똑똑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전 돈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돈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을 빨리 벌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과정에서 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죠. 그냥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잘 쓰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나쁜 거고 근데 이거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순간 그 욕심이 들어오고 사람 몸에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 망하는 거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관리 못하면 부자들도 망해요. 잘 나가던 스포츠 스타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뭐 방탕하게 살다가 실력 떨어지고 다시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부자들 같은 경우도 돈은 잘 벌었어. 근데 방탕하게 회사 경영을 하다가 아니면 돈을 펑펑 쓰다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욕심부리고 죄를 지어서 번 돈은 쉽게 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외는 있죠. 누구나. 어떤 사람은 엄청 그렇게 벌고 나서 또 그걸 아끼겠다고 지키겠다고 또 아둥바둥 하면서 돈 진짜 아껴 쓰면서 구두대처럼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은 지키겠지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겠죠. 항상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면 뭐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좀 누리고 평온하게 살아야 되는데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누가 훔쳐갈까봐. 있으면 혹시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저도 그건 느껴봤어요. 제가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걸로 막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나 뭐 0.1개 이렇게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죠. 없어지면 다시 돈 벌면 되지. 근데 비트코인이 막 10개 넘어가고 이러면은 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돼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보통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지켜야 되고 1억 있는 사람은 10억을 갖고 싶고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죠. 1000억 있는 사람이면 욕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1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에도 살아보고 우즈벡에도 살아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우즈벡 사람들이나 뭐 버는 돈은 제가 볼 땐 비슷해요. 한 달에 한 100달러에서 300달러. 물론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2000달러 뭐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드뭅니다. 300달러 이렇게 버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돈 버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환율로 보면. 근데도 그냥 살아요. 거기에 맞춰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0억 이상 벌고 싶어 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10,000불, 네? 아니면 몇만 불, 뭐 1억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그 나라의 분위기와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욕심이 변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0불만 있다고 해도 큰 돈인데, 10,000불 있으면 차 사고 차로 뭐 택시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슈퍼도 하나 차려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엄청 큰 돈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10,000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한 1,300만 원? 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 틀려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면 네, 돈은 진짜 조금 벌고 막 그러지만 한국 사람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뭐 학교 가서 뭐 하고 취직해서 뭐 하고 평생 그냥 왜 이렇게 일의 노예로 사냐, 그냥 즐기면서 살면 안 되냐 인생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수명도 짧거든요. 네, 우즈벡 사람도 수명 짧아요. 70세가 안 돼요. 둘 다 70대가 안 될 거야 아마. 네. 우즈벡 사람은 제가 정확히 알죠. 통계를 보면 65세인가? 네, 그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은 그 환갑잔치 있잖아요. 60세, 만 60세 되면 환갑잔치를 꼭 합니다. 왜냐면 70세까지 못 사니까 평균적으로. 그 우즈벡도 그렇고 아무튼 아프리카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우즈벡 사람이었으면 60대 거의 이제 3분의 2는 산 거예요. 진짜 죽으니까 60대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더 깔끔한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오래 살아봤자 뭐 합니까? 60세까지는 그래도 60대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70대 넘어가고 특히 이제 80 넘어가면 제가 주변에 보면 저희 친척분들 이제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 분들 이렇게 보면 80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시더라고요. 70대까지는 그래도 저희 동네 할아버지들 보면 정정하시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한 80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해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벌써 반 이상 살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여기서 뭐 욕심 부리면서 뭔가를 다시 해보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리하지 않으면서 굳이 억지로 막 안 되는 거를 막 힘들게 막 이끌어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 인생을 왜 포기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내 인생을 버려가면서 돈과 맞바꾸냐. 특히 직장 생활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은 저도 해봐서 알지만 재밌어요. 자기가 자기 사업을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는 정말 재밌거든요. 뭐 일요일날 일해도 뭐 쉬는 날 일해도 전혀 내 마음에 부담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하기 싫은 일을 쉬는 날까지 일하고 야근하면서 힘들게 막 나를 갈아 넣어서 승진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을 대충 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거든. 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최선이 모든 걸 버려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을 버려가면서 내 가족의 신경을 안 써가면서 회사에 충성을 한다. 뭐 승진을 하려고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잘못됐다기보다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가족들은 얼마나 그게 불행해요. 그 회사에 승진해보겠다고. 근데 회사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승진한다고 달라지는 거 월급 조금 오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막 나를 갈아 넣어서 네, 승진하려고 한다거나 뭐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한다거나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즐기면서 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일이 즐거워. 그런 사람들은 괜찮죠. 네,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살면서 네,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사색도 좀 하고 네, 철학에 대해서 네, 자신만의 철학도 한번 네, 가져보고 남들이랑 다 똑같이 살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지만 제 친구들은 40대 초반이니까 지금 엄청 빡시게 네, 회사에서 아마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 뭐합니까?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네, 열심히 뒷바라지 해서 자식들을 키우겠죠.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네. 자식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우면 저는 자식들과 교감 없이 키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네,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자식들이랑도 교감도 해주면서 잘 지내야 되고 그거를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요즘은 그래도 야근 안 시킨다고 하긴 하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네, 그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서 둘 다 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 좀 네, 사색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네, 선택하는 것이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힘들어도 네, 아들 뭐 딸들 영어 유치원 못 보내도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네, 좀 더 가족이 네, 행복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에 차라리 돈을 쓴다거나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쓴다거나 하는 게 낫지. 어디 학원 보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비로 네, 다 쓰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 어차피 뭐 네, 사는 건데 내가 뭐 총수부를 하던 네, 멋진 사업가가 되던 그렇게 한다고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고 네, 공부해서 학점 받으면 그냥 네, 좋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좋은 회사의 노예가 되느냐 나쁜 회사의 노예가 되느냐 그 차이죠. 자기가 직접 뭐를 하고자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대학생 정도 됐을 때는 네, 해외도 좀 돌아다니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네, 거기 살면서 일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더 좀 재미있고 남들과 다른 네, 삶을 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좀 찾아서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는데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진 않거든요. 저는 사업이 망했을 때도
다시 회사에 네, 어떤 회사든지 네, 취직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돈을 못 벌더라도 네, 차라리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되게 특이하죠. 저처럼 사는 친구들은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네, 저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친구들이랑 잘 연락을 안 해요. 굳이 뭐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연락을 좀 안 하게 되니까 더 안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멀리 사니까 네,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가치관이 많이 틀려지니까 제가 완전 해탈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할 때는 또 사업적인 부분을 직장인인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기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마냥 놀고 네, 술 마시고 네, 그냥 얘기하고 이런 게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재미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았죠. 예전에도 특이하게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다르게. 몇몇 친구도 있잖아요. 딱 뜻맞는 몇몇 친구들이랑 맨날 이태원 뭐 클럽 가고 뭐 이러면서 저는 좀 특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주변 친구들은 네, 순둥이여가지고 그런 거를 또 잘 안 즐겼어요. 제가 막 데리고 가려고 막 꼬시고 막 이랬던 네, 사람이었거든요. 야, 같이 어디 가자, 뭐 하러 가자. 근데 친구들은 보통 네, 그러지 않았죠. 네, 제가 놀 때도 좀 특이하게 놀았어요. 남들이랑 네, 다르게 좀 놀려고 했고, 친구들이랑은 물론 뭐 클럽 문화가 옛날부터 뭐 당연히 있긴 했는데,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즐겼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걸 즐기면서 그냥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완전히 끊었죠. 그냥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놀던 이제 친구들도 네, 같이 놀던 네, 형님들도 연락을 자연스럽게 잘 안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하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누가 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재미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흥미가 안 가죠. 근데 제가 실수한 건 너무 나만의 인생을 즐겼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좀 같이 놀러도 다니고 네, 좀 신경도 쓰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멀어졌던 것 같아요. 솔직히 멀어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와이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멀어졌다,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런 생각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이프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네, 계속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거를 잘 안 해줬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제 가족이잖아요. 제 가족이니까 그냥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될 사람,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 뭔가 막 애틋하게 연애하듯이 뭐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와이프는 그게 아니었었나 봐요. 네, 와이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 받고 싶고 그런데, 와이프도 근데 표현을 너무 안 하긴 했죠. 와이프 성격상 그런 거를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네, 이제 혼자만 쌓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한테 전혀 뭐 악감정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와이프를 네, 그냥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와이프 외에 다른 여자를 네, 제가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애초에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제 동생처럼, 제 어머니처럼, 네, 제 아버지처럼 똑같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 생겨요 만약에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저는 제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와이프가 제 속마음이니까 그걸 제가 표현할 순 없잖아요. 제 가족인데 가족 그 계속 잘해줄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동생한테 계속 뭔가 잘해준다. 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계속 관심을 표현하면서 잘해준다. 저는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전화도 거의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좀 무뚝뚝 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와이프는 이제 그런 제가 싫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혼 얘기가 나오고 네, 지금 별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안타까워요. 네, 와이프가 뭐 저는 돌아와도 좋고 뭐 돌아오지 않아도 네, 어쩔 수 없고 그것도 이제 저만의 또 삶을 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제 무조건 돌아와라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난 사람을 강제로 제가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던 네 그렇습니다. 제 인생 네 인생 철학을 좀 길게 얘기했네요. 이게 영상이 장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영상을 다 채우느라 저도 썰을 네, 길게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네,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영상을 누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